자, 16번 할 차례죠? 탑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탑이 보이고 그 탑이 위에 탑 꼭대기에 번개를 맞고 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뛰어내린 건지 모를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의 카드가 보여집니다. 이 그림만 봐도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림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이 탑은 어떤 탑을 의미하냐면 예전에 오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벨탑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바벨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려고 작심을 하고 만든 탑이죠. 굉장히 높게 쌓아 올렸잖아요. 엄청나게 높게 막 쌓아 올라가는 이 탑. 이 탑을 얘기하는 거야. 그 탑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에까지 높이 올라가는 탑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이 탑을 건설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신이 이제 화가 났죠. 신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도 나에게 건주느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막 번개를 치고 막 벼락을 쳐가지고 그 탑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각자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는 곳에는 언어와 오해의 장벽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 탑도 약간 인간의 오만과 고집과 편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오만과 고집과 편견의 껍질 속에 숨어있는, 갇혀있는 삶에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떨어지는 모양의 왕관 모양이죠. 왕관 모양의 윗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는 이 왕관 모양의 이 탑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번개가 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외부적인 변화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 환경 때문에 변화돼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떨어졌지만 지금 잔디가 또 깔려 있어요. 잔디가 깔려 있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깔려 있어서 그나마 여기서 다시 또 재충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탑이라는 것은 비유를 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오만과 고집과 편견의 껍질 속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외부의 충격으로 벗어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및 의미에서는요. 돌발적인 변화가 올 때 나옵니다. 이 카드는 무슨 일이 항상 생기는 상황이 있어요. 불행지수가 높아지고 변화, 혼돈의 시기가 오고 불안정함과 환경의 변화가 찾아올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16번이야 라고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긍정의 의미로는 굉장히 처세술이 좋고요. 순발력, 준비성, 그리고 도전적인, 그리고 성공욕, 명예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자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끝까지 올려가려고 하는 성공욕과 명예욕이 많아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쓴 부 중에 우리 정의하고도 노무현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그래도 끝까지 올라간 분들이잖아요. 끝까지 올라갔지만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당하신 되게 공교롭게 굉장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때는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나와요.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나고 놀랄 일이 생길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헤어지거나 환경의 변화가 온다. 갑자기 뭔가 일이 생기는 거. 연애의 운에서 나올 땐 헤어지는 거예요. 파경, 배신, 청산, 주모성 안 좋은 거 다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배신당한 거. 약간 누가 이게 뒤에서 배신하는 상황 이럴 때 얘가 항상 나옵니다. 재물은 아예 없죠. 완전히 끝났죠. 그다음에 직업운엔 건설,
이 약간 뭐 부시고 다시 만드는 거니까 이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과에 많아요. 이과. 이거 생명공학 다루는 사람들, 부동산이나 성형외과도 마찬가지 부시고 다시 만들죠. 재건하죠. 그런 부분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지금 타로카드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락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17번 할 차례죠. 더 스타 별 카드입니다. 여인이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민망한 자세네요. 반짝반짝한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물동이에 물을 주고 있고 민망한 자세지만 이렇게 벗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들이 몇 개인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둘러있고 가운데에 큰 별이 하나 있네요. 와서 많이 생각난 거 없으세요? 바깥에 있는 7개는 당연히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이 큰 별은 뭘까요? 그러면 북극성을 이야기하겠죠. 가장 크고 빛나는 별이요. 북극성은 우리 길잡이별이죠. 길잡이별. 그래서 바닷가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별을 보고 방향 감각을 찾고 가게 되죠. 근데 북극성을 밤에 보면 정말 크고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죠? 하지만 이 별이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굉장히 멀리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걸릴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별을 봤을 땐 정말 빛나고 밝고 아름답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뭐 금방이라도 따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별에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가보면 어때요?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이 전혀 빛나고 아름답지 않죠? 이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과 실제, 그러니까 속빈강정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2마리나 있네요. 새가 2마리라는 것. 새는 뭐라 그랬어요? 전령사라고 했고 소식을 전해두는다라고 했고 그래요. 새도 2마리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물이 있죠? 못 부르는 물, 이거는 물이라는 건 감수성을 얘기한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여기 물에다 물을 또 붓고 있다라는 거는 표가 나겠어요? 물에 물을 붓고 있는데 어떻게 표가 나겠어요? 이것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렇게 오래 기다리래요, 자꾸. 그죠? 여인이 있는 자세 자체도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그냥 부면 되지. 뭐 이 자세로 볼까? 약간 헌신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이 자세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물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응시하고 있는 거는 나르시즘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로 키워드 의미 볼까요? 꿈이 큰 이상주의자들이 많고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이상주의자인 경우가 많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의지는 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나옵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돋보이는 걸 좋아한다. 네, 별처럼. 그리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도 좀 간혹 계세요. 이 별처럼 빛나는 거 남들 앞에 빛나고 싶어하는 나르시스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쓸 때 17번들은 굉장히 다재다능해지고 예술적 끼가 많아요. 그리고 이상도 크고 꿈도 크죠. 네, 화려하고 자신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낭비가 심해지고 허영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심리적 우울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약간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현실보다는 더 나은 자신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과 마주쳤을 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화려하고 약간 예술적 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연예인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계시답니다.
17번은 연애 운에서 나올 때는 잘 될 듯한데 안 되는 사이일 때, 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별처럼이죠. 양다리 가능성이 있는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에 나왔을 때는 없죠. 당연히 돈이 새요. 물에 부으면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말이죠. 직업운에 나왔을 때는요. 연예인, 예술인, 서비스업, 요식업 다 어울립니다. 약간 화려한 직업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18번 더 문카드입니다. 달카드죠. 지금 상황은 밤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거는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요. 포근함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고 편안하게 편안한 이불 속에서 포근하게 잠을 자는 그런 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약간은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밤이죠. 무엇이 나올 수도 있고 어두운 밤거리에 혼자 간다는 것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여기에 보이시면 초승달이죠. 그리고 제 손을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건 뭐예요? 일단 반달이 있고요. 이렇게 음달이 있고요. 이 달들이 모든 달들이 이 그림 안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총체적인 무의식 관련된 부분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감력이라든지 직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가재거든요. 가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재라는 이 갑각류는 어때요? 겉에 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속은 굉장히 물렁물렁 정말 맛있죠. 약간 가재는 그 속은 되게 물렁하지만 겉에는 되게 단단하게 쌓여 있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안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가재가 있는 곳은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많다라는 게 이 카드의 포인트. 예, 감수성 카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감수성 카드인데 이 가재가 물 밖에 있는 이 두 동물이 혹시라도 나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안 보이니까. 밤이니 깜깜하잖아요. 이 나를 잡아먹는 동물인 건지 아니면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물 밖에 못 나가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간보고 있는 거예요. 바깥을 보면서 못 나가고 있는 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마주보고 있는. 얘네들 때문에 시끌시끌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좀 시끄럽고 경쟁을 항상 끊임없이 경쟁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집들 같은 경우에도 인생의 어떤 다양한 무곡진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훌륭한 집도 있고 허름한 집, 조그만 집도 있고 좀 중간적인 집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인생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수성 카드고요. 의심하고 있는 카드에 상대를 약간 의심하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가지, 그리고 아픔, 환상, 영감, 꿈, 불안, 이런 상황일 때에도 카드가 나오긴 합니다. 그 질문을 어떤 질문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많이 나오는 거는 약간 불안하고 있고 상대를 의심하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의식에 대한 부분. 밤이라는 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의식에 관련된 것들이죠. 네, 18번들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성격을 쓸 때는요, 정이 많아 보이고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여자든 남자든 되게 다정다감하고 사람이 이렇게 아주 푹 빠져들 만큼의 그 매력이 있는 느낌의 사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직감력이 정말 되게 발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직감력이 발달하고 포근한 성격을 갖고 있고 포용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오지랖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함. 그러니까 이 다정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다 친밀하고 오지랖도 갖고 있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감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쓰죠. 근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간다면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괴팍해 보이기도 하죠. 약간 변덕이 심한 사람도 있고요. 몽상가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몽상가. 꿈꾸듯이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생각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감정 변화가 많은 사람. 요거가 이제 포인트죠. 이제 감정 변화가 좀 많이 심해서 극단적으로 불안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연애운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대를 의심하고 있을 때, 삼각관계에 놓여 있을 때, 감성적인 사람과 연애를 할 때 나오기도 합니다. 재물운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밤이니까 이 밤의 상황을 지나가야 돼요. 약간 인내하고 지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어두운 시기예요. 직업운으로 보면 요식업이 어울리고요. 또 물과 관련된 것들, 수영 강사, 술 장사, 뭐 영양사, 상담사 요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상담사, 사주, 무당, 스님. 요 이제 예지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관련된 쪽으로 있는 분들도 분이 있습니다. 아니 따로 산생수를 봤을 때 나오는 번호가 있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지금 20강 강의 마치겠고요. 21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